이번 시간에 우리 조건부 서식과 중복된 항목 제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문제요. 기본 문제 보게 되면 우리 C 드라이브에 가게 되면 커말 1급이라고 있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엑셀, 01 엑셀이 있고 01 섹션이 있습니다. 이 폴더에 보게 되면 이제 섹션 문제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섹션 02번 이 문제를 이제 열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그 시트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지시대로 이제 작업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문제가 나와 있어요.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3번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문제를 풀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그 데이터가 지금 요 데이터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세 문제를 풀고 나면 이제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우리 하나씩 하나씩 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게 되면 데이터 도구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 A2번부터 시작해서 F18번 그 영역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에서 대출 번호와 성명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중복된 값이 포함된 그 행을 삭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복된 항목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거는 특정 열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된 값이 들어있는 그 행이 있죠. 그 행 전체를 삭제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똑같은 홍길동이라는 데이터가 만약에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는 중복된 값이죠. 그 두 개를 싹 다 지우는 게 아니라 한 개만 남겨놓고 한 행만 남겨놓고 나머지 행들은 전부 다 삭제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면 이제 데이터라는 그 도구를 이용하래요. 이용해서 A2번부터 시작해서 F18번 영역에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면 A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F18번이다. 그럼 지금 요만큼 이 전체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범위가 나왔으니까 그 범위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놓고요. 우리가 이제 메뉴 찾아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 메뉴,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지금 요 부분에 이제 데이터 도구하고 여기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중복된 항목 제거하고 이곳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중복값을 제거해라. 그리고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대출 번호라는 거랑 성명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래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중복된 값이 포함된 그 행을 삭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지금 이 중복값 제거라는 이 대화 상자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체크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대출 번호와 성명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얘네들에서 이제 모두 선택 취소라는 거 먼저 얘를 먼저 선택해 줘야 돼요. 선택해 주고 나서 이제 대출 번호하고 성명 이 두 곳에만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게 되면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하고 있죠. 여기서 머리글이라는 건 이제 제목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지금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범위를 지정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행의 이제 제목이죠, 제목. 그래서 내 데이터에 열머리글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곳에 우리가 제목으로 썼던 그 데이터들이 이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거는 언제 체크해준다.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이 제목으로 그렇게 설정돼 있을 때 얘를 체크해 주더라. 얘를 체크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 내가 작성했던 그 데이터의 제목들이 이곳에 표시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대출 번호하고 성명 두 군데다 체크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체크 다 했으니까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여 상자가 뜹니다. 두 개의 중복된 값이 있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4개의 고유형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래 데이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16개였거든요. 그 중에서 두 개의 중복된 값을 제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개의 데이터가 남았다. 그겁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돼서 제거했다 그랬으니까 중복된 데이터 제거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럼 요 첫 번째 문제 우리가 다 푼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중복된 항목 제거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요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죠. 우리 메뉴 찾아가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만 서식을 바꿔주세요. 그거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서식 바꿔라.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2의 3번부터 시작해서 2의 16번 그 영역에 조건부 서식의 규칙 유형을 셋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이라는 거 얘를 선택을 하래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 최소값은 100분위 수 20 그리고 최대값은 100분위 수 80 이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이용해서 우리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하래요. 그리고 색을 표준색 주황으로 이렇게 설정하시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이제 엑셀을 통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 좀 풀자고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어디다가 2의 3번부터 2의 16번이요. 그럼 2의 3번부터 2의 16번이다. 그럼 지금 요 대출 금액이 들어있는 이 금액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쭉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 주면 돼요. 우리 조건부 서식은 홈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여기에 조건부 서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이라는 곳에 우리 스타일에 가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 있더라. 이 조건부 서식 클릭해주고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떠요. 뜨는데 문제에서 규칙 유형을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에 서식을 지정하겠다. 요거 이제 선택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규칙 유형을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문제상에서 지정한 게 여기 첫 번째에 있어요. 자, 얘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문제를 읽어보면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서식 스타일은 지금 두 가지 색조로 되어 있죠. 자, 이곳을 내가 클릭하게 되면 세 가지 색조라는 것도 있고 데이터 막대도 있고 아이콘의 집합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데이터 막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데이터 막대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맞아 읽어보면 최소값은 100분위 수 20 그리고 최대값은 100분위 수 80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데이터 막대 선택하고 나면 아래쪽에 이제 최소값, 최대값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최대값 자동으로 돼 있는데 얘 선택하고 100분위 수 찍어주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이제 값하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으로 돼 있는 거 20으로 수정해주면 됩니다. 최대값도 마찬가지로 100분위 수 선택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100분위 수는 80이다. 이렇게 설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조건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좀 보자고요. 두 번째 조건은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그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그 밑에 보게 되면 막대 모양하고 채우기하고 지금 7이라고 되어 있죠. 얘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색을 표준색 주황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색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얘를 주황색으로 우리가 수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라데이션을 고치고요. 그리고 색깔 찍어서 색깔 위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자주색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파란색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연한 녹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뜨거든요. 그 중에서 문제에서 지금 주황색 하라 그랬으니까 이 주황색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 대출 금액에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으니까 내가 지정한 대로 그라데이션 채우기 색깔은 주황색이다. 그렇게 해서 요 금액들만 서식이 지정된 거예요. 내가 이 대출번호 성명 대출을 대출 종료하고 앞에 데이터도 있고 뒤에 기간도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범위 지정한 것은 이만큼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서식 지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문제에 지금 써져 있죠. 전부 다. 뭘 해라 써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읽을 때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꼼꼼하게. 그래야 빼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문제를 보면 이제 조건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세 가지가 나왔는데 요거 이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문제 같이 읽으면서 하나씩 이제 문제 해결 좀 하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조건부 서식 하래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어느 영역에다가 그렇게 하래요. A3번부터 시작해서 F16번이요. A3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F16번이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뭐 빼고, 제목 빼고 이 순수 데이터만요.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싹 다 범위 잡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서식을 이제 지정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제목들은 우리가 범위를 절대로 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 색깔 바꿀 거예요. 서식 지정할 거예요. 해서 이런 제목들은 우리가 빼고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다. 그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영역 범위 쭉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조건부 서식 들어가주면 돼요. 우리 조건부 서식 들어갈 때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 얘 선택해주면 되죠. 자, 문제 좀 읽어보자고요. 지금 요만큼 범위 잡은 이 영역에서 대출금이 1,000만 원 이상이래요. 1,000만 원 이상이고 대출일이 연도가 2017년인 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로 설정하고 글꼴 색은 파란색으로 적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밑에 보니까 규칙 유형은 이제 어떤 거 사용하래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결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규칙 유형으로 지정을 하고 한 개의 규칙만 이용해서 작성을 해라. 그때 이제 어떤 함수 써라? 이어라는 함수와 and라는 함수 이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상에서 주어진 그런 함수들은 반드시 꼭 우리가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조건부 서식 들어갈게요. 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새 규칙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새 규칙에 들어가주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규칙 유형은 어떤 걸로 하라?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결정할 셀, 결정, 얘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게 지금 여기 봤을 때 맨 밑에 있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얘 있죠. 자, 얘 선택해 주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빈칸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작성한 그 수식이 참인 값에다가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상에서 나온 조건이 뭐 어떤 거예요? 지금 서식은 굵은 기울림꼴 그리고 글꼴색은 표준 파란색 이걸로 색깔을 바꾸래요. 굵은 기울림꼴이랑 그리고 색깔은 글자색은 이제 파란색으로 고고 서식을 이제 지정할 건데 어떤 거에 대해서만 하래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대출 연도가 1,000만 원 이상이고 대출 1에 그 연도가 2017년인 그 행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대출 1이 들어있는 거 보면 연도도 써져 있고 월도 있고 일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모든 데이터에. 근데 나한테는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연도만 필요한 거죠. 월하고 일은 필요 없어요. 연도가 2017년인 그거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날짜들 중에서 우리가 연도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가지고 올 때 이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리고 대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출 금액은 이쪽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들이 1,000만 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대출 금액하고 대출일의 조건이 들어있을 때 이 두 가지 모두 다 만족해야죠. 왜? 이 두 개의 조건이 중간에 뭘로 연결돼 있어요? 1,000만 원 이상이고 대출일이 연도가 2017년인 그 행만 대상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만 우리 서식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서식 지정 한번 해볼게 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우리가 수식을 쓸 때는 반드시 는으로 먼저 시작해야 돼요. 는이라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출 금액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면 돼요. 첫 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찍게 되면 지금 이 셀 주소가 나오는데 이 셀 주소를 잘 보세요. 그러면 열 번호에도 달러가 붙어있고 숫자에도 행 번호에도 지금 달러가 붙어있죠. 그러면 지금 달러가 둘 다 붙어있다 그 얘기는 이 셀만 검사하겠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0만 원 이상이냐? 그거 이제 물어볼 때 이 대출 금액이 들어있는 모든 행을 대상으로 해서 다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달러가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요 상태에서 우리가 F4번을 한 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행 번호에만 달러가 붙고요. 또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고 또 한 번 더 눌러주면 행, 열 둘 다 이제 달러가 붙지 않습니다. 다시 또 F4를 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둘 다 달러 붙고요. 한 번 더 누르면 행 번호에만, 또 한 번 더 누르면 열 번호에만, 또 한 번 더 누르면 둘 다 없어져요. 이 상태를 F4번을 누를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해줍니다. 그때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열 번호에만
달러를 지금처럼 이렇게 붙여주고 식을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2의 3번 셀에 들어있는 게 얼마 이상이냐? 1000만원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봐야죠. 뒤에다가 이제 1000만원 하고 써주면 되죠. 해서 2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1000만원 이상인지 물어봐라. 그리고 조건 하나 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돼요. 두 번째 조건은 대출일에 보게 되면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연도가 2017년인 그 행 전체에다가 이제 서식정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 날짜에서 특정 연도만 우리가 추출하는 그 함수가 이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이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 F4번 땅 이렇게 이제 두 번 눌러서 열 번호에만 지금처럼 달러가 붙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가로 닫아버리면 지금 요만큼 우리가 식을 쓰게 되면 지금 C의 3번 셀, 이 셀에서 이어라는 함수를 이제 묶었기 때문에 연도만 추출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2020하고 요것만 뽑아갈 거예요. 내가 뽑아간 게 뭐랑 똑같냐? 2017년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어로 뽑아온 게 2017년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쓴 이 두 개의 조건은 둘 다 만족할 때 그때 이제 서식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nd라는 함수로 이 두 개의 조건을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 가서 우리가 and라고 적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맨 뒤에 클릭해주고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조건가로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 지금처럼 셀 주소를 찍었을 때 열 번호에만 달러는 언제 붙인다? 지금처럼 문제에서 행 전체에 대해서 스타일을 지정할 때, 서식을 지정할 때 그때는 우리 열 번호에 달러를 붙이더라. 만약에 이 데이터가 방향이 바뀌어서 전부 다 첫 번째 이 열에는 싹 다 이제 제목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행 방향으로 데이터가 쭉쭉 만약에 입력이 돼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때 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해라. 그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행 번호를 고정시키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 행 전체냐, 열 전체냐 거기에 따라서 행 번호에다가 달러 붙일 건지 열 번호에 달러 붙일 건지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행 전체라고 하면 열 번호를 고정시키고 열 전체다. 그리고 시험 문제상에 이곳에 열 전체가 써 있으면 행 번호를 고정시켜 버리더라.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서식하고 버튼이 있죠. 이 버튼 눌러서 우리가 이제 서식 지정해 주면 돼요. 문제에서는 굵은 기울는 꼴로 하라 그랬고 글자색은 우리 표준색 파란색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준 파란색, 얘가 연한 파란색이고 그 옆에 게 이제 파란색이요. 그래서 파랑 얘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지금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데이터 여기에만 이제 서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해 준 거예요. 얘는 지금 2017년은 맞는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색깔 안 바뀐 거고 여기 2017년도가 또 있는데 1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식 지정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조건부 서식을 딱 지정하고 다 했는데 색깔이 바뀌거나 서식이 변경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조건을 잘못 쓴 거잖아요. 그걸 이제 편집하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은 우리 다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면 돼요. 이 조건부 서식 클릭하게 되면 맨 밑에 규칙 관리라고 있습니다. 내가 방금 새 규칙으로 규칙을 만들었으니까 그 규칙을 관리하겠다 해서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우리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규칙 관리 얘를 선택하게 되면 아까 우리 조건 설정했던 이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하고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편집하러 내가 들어갔더니 와 이거 어디가 들었는지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아예 우리가 규칙을 삭제하고 새 규칙으로 그냥 다시 만드는 게 편해요. 근데 이 규칙 편집으로 들어갔더니 우리가 방금 했던 그 수식이 여기 써져 있죠. 이걸 봤더니 어디 틀린지 알겠어요. 그럼 바로 그냥 편집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편집하고 삭제하는 방법 이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이곳에서 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다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조건부 서식을 딱 하고 났더니 지금처럼 중간에 데이터가 막 샵으로 표시되는 게 있다. 그럴 때는 이게 조건부 서식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돼도 그냥 놔두고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셔도 되지만
우리가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어놓고 이 조건부 서식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면 이곳에 써져 있는 금액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열 너비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열 너비를 조정할 때는 지금 이 열, 알파벳 2열, 2열의 너비가 조금 좁아서 이렇게 샵으로 표시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 열의 너비를 좀 더 크게 해주면 돼요. 크게 할 때는 우리가 요 사이 2열하고 F열 요 사이 경계선 있죠? 이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게 되면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와요. 이때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자동 크기 조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드래그를 해서도 그렇게 옮길 수도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방금 요 문제 풀 때 우리 이어하고 엔드하고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런 함수들은 이제 뒤에 있는 섹션에서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거예요. 여기서는 이 함수, 이어라는 함수, 엔드라는 함수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뒤에 섹션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공부하니까 여기서는 함수에 대한 그런 대략적인 그런 의미 정도만 파악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조건부 서식을 우리 지정하라고 그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첫 번째 문제 아까 좀 전에 풀었을 때는 아까 좀 전에 조건부 서식 다른 문제 있었죠? 이거 말고 우리 대출 금액에 색깔 집어넣는 거, 데이터 막대 넣는 거 이거 했었는데 거기서는 우리 함수식 같은 거 썼어요? 안 썼어? 안 썼어요. 보통 우리 시험 문제 보게 되면 실제로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 조건을 만들어서 조건부 서식을 실행하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 이제 출제가 돼요. 이 조건부 서식은 매 회차마다 빠지지 않고 그렇게 출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조건부 서식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조건부 서식 하다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삭제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지나가세요. 지금 이번 시간에 이런 이어라는 함수, 엔드라는 함수 이거는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조건부 서식을 이렇게 문제 푸는구나. 함수를 적용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그 정도만 파악하고 지나가세요. 함수는 뒤에 있는 섹션에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요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풀어보세요. 이거 한번 쭉 풀고 끝! 나 공부 다 했어. 그러지 말고 꼭 반복해서 아예 교재를 보지 않고 문제 내용만 보고 우리가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만 보고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문제라도 반복해서 문제 풀고 지나가세요.